안녕하세요. 네, 광고기획본부 1팀 양세준 팀장입니다. 벌써 네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GA-IQ 취득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어떤 뭐 활용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GA-IQ를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뭐 내용들이나 혹은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GA-IQ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1강, 2강, 3강에서 교육해드렸던 것처럼 해당 내역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GA-IQ 시험을 보실 때 조금 편하게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차는 1, 2, 3강에 대한 총 정리에 대한 내용이랑요. 그 다음에 좀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GA-IQ 시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구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무료 솔루션입니다. 구글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글 애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매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GA 설치 방법인데요. 아마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GA 계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추적 코드도 사용하셨을 텐데 이거는 좀 번외의 얘기이긴 한데 아직 계정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지금 빨리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빨리 이론부터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3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글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구글 아카데미 쪽에 가면 데모 계정을 하나 줍니다. 거기서 실제로 활용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어떤 한 업체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계정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구글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일정에 대한 내용을 수강을 하고 나시면 데모 계정을 따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해당 계정으로 GA를 직접 만져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설치 방법은 1강 때도 2강 때도 3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정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만져봐야만 시험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추적 아이디 그리고 전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호스팅사나 혹은 독립모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요 트래픽 그 측정을 통해서 실제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데이터도 나오지 않아요. 다 000000으로만 찍힙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카테고리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한들 실제로 GA-IQ의 시험을 봤을 때에 대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계정을 많이 활용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스크립트 설치나 이런 내용은 시험에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쩌면 시험 보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정이 있어야만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본 적이 있어야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계정은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강에서 설명드렸던 UTM 태그 소스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UTM은 실제로 저도 시험 볼 때 나왔던 내용이고 뭐 기출문제나 이런 데도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최소한 2개에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혹은 뭐 이 코드 값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에 대한 등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혹은 뭐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UTM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한 태그 값을 입력한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UTM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UTM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만약에 GA-IQ 시험을 보실 때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답은 없기 때문에 물론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시험을 본 사람들마다 달라요. UTM 코드 값이 어떻게 녹여되는지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이 예시처럼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UTM 미디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인지 이런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소스, 미디엄, 캠페인, 텀, 컨텐츠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소스랑 미디엄은 필수값, 그리고 캠페인, 텀, 컨텐츠는 이제
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뭐 부분값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여기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체 유입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소스로 들어왔는지, 어떤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UTM을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풀어봤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코드 값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걸 직접 넣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 교육대 예시로 넣었던 건데 그 원래 시험에 나왔던 건 조금 응용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UTM을 넣고 이런 코드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읽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스 값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획득해서 소스 매체 들어가셔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지 또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UTM을 교육을 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드 값을 읽는 거, 뭐 엔드 값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죠. 여기서 코드 값이 잘못 입력된 것은 으로 해서 앞에 물음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총 URL의 물음표는 딱 한 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다면 이 end 값으로,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빨간 색깔 end 값으로 넣으셔야 뒤에 코드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목표 설정이었는데요. 목표 설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100%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요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두세 문제 정도 조금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용어 있으시죠? 도착, 뭐 시간, 그다음에 뭐 세션당 페이지 슈, 그다음에 이벤트, 이런 내용들은 뭐 뒤쪽에 또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려고 한 건지, 이 목표가 무엇인지, 그럼 이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값들은 보통 조금 어려우셔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실제로 해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하나 정도는 뭐 시험을 위해서 혹은 그 데모 계정을 받으셔서 목표값 설정을 실제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뭐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뭐 이렇게 목표 이름 지정이라든지 유형, 그 다음에 전환 페이지 URL, 여기 보시면 뭐 시작 같은 정규값, 도착 시간, 세션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고 목표값 두 번째 설정에 뭐 유형은 어떤 걸로 해야 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한 번이라도 설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셨을 거예요. 별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만 설정해보시면 데이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적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세팅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세팅을 해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구글 애널리틱스, 제가 지금 적어도 요 교육에 1, 2, 3강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교육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 푸시기가 편해요. 이걸 만약에 못하시면 앞에 있는 아예 문제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은 어떤 내용으로 뭐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계정, 속성, 보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왼쪽 제일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의 하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계정,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계정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 뭐 속성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 보기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딱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정, 속성, 보기. 계정은 마스터 영역이다. 그 다음에 속성은 주의 관리자 영역이다. 그다음 보기는 뭐 관리만 받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 계정에 들어가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삭제를 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바로 100%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휴지통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휴지통에서 36일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삭제했을 시 며칠 동안 휴지통에 보관이 되는가. 36일입니다. 정답은 36일. 이거는 제가 예상 기출문제를 봤는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근데 이거를 삭제를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삭제됐구나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필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계정에 있는 내용의 카테고리, 아까 휴지통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 그리고 속성에 관한 내용들, 보통 추적 코드는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뭐 아니면은 뭐 속성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와 연결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보통 이제 계정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휴지통 빼고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성이랑 보기 쪽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로 해놨는데,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거의 이 내용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뭐 제 기출문제 기준으로 제가 오기 전에 한 기출문제를 꽤 많이 보고 왔거든요.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 근데 거의 이 대부분의 내용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6개, 그리고 휴지통까지 해서 7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카테고리마다 들어가시면 다 물음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클릭하시면 이 카테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인지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이 영역들은 시험에 나오는 카테고리들과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꼭 시험 보실 때는 뭐 시험 보시기 1시간 전이라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 그래 맞아, 획득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지, 아 계정에서 휴지통은 이런 반응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는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딱딱딱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획득 영역에서 소스 매체, 여기 보시면 4가지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소스 매체는 무엇인가, 뭐 사용자란 무엇인가, 뭐 세션이란 무엇인가, 캠페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가로쳐 놓은 거. 소스 매체는 집행하고 있는 모든 소스나 혹은 매체를 일컬는다. 단 유료와 무료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용자인데 중복값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세션이랑 사용자랑 이거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GA는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있는 사용자고요. 활동이 계속 있으면 사람이 한 명이어도 계속 세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중복값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100번을 왔다 갔다 하고 활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용자는 한 명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2개를 많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변경하지 않는 한에 한 명이 제가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사용자는 한 명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값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션은 GA에서 제가 혼자 한 번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세션이 있는 시간 동안 활동이 계속 있으면 그 세션의 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2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구글 에즈 영역인데요.
구글 에즈는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구글 에즈에 관한 내용. 왜냐면 애널리틱스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은 좀 있더라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를 연결하는 방법이라던가 가능한지라던가 뭐 어디서 할 수 있냐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획득해서 구글 에즈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구글 에즈 연동, 아까 계정 속성에서 구글 에즈 연동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답이 아마 보통 여러 개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으로 그 정답을 하시면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개? 뭐 아니면 많아봐야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구글 에즈랑 연동하는 방법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행동 영역인데요. 이 행동 영역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영역은 제가 그 교육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영역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어떤 범위, 이 사람들이 했던 뭐 작용들 혹은 뭐 세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게 잘 모르시는 행동이나 이런 분들을 잘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홈페이지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홈페이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활용 범위는 뭐 이렇게 나와서 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뭐 광고에 대한 뭐 이런 분석들이 어쩌고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오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홈페이지의 활동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 페이지를 갔고 여기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뭐 왔다 갔다 한 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해요. 거의 뭐 시험 문제 내용은 요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행동 측정이 가능한가 홈페이지 내에서 뭐 행동 측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측정을 할 때 뭐 불가한 것은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행동으로 많이 답을 선택하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환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전환이 이제 목표랑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앞에 말씀도 획득이나 이런 데랑도 같이 연결이 돼서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전환 측정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알맞은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 측정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3강 때 교육해드리긴 했는데 전환 측정을 보실 때는 꼭 보조 측정 기준이라는 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조 측정 기준을 사용하셔서 전환에 대한 내용의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뭐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이런 내용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환 측정은 뭐 전자상거래가 돼 있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목표값만 설정돼 있으셔도 좋습니다. 두 개 다 측정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이지? 뭐 이 소스 매체에서 뭐 각각 데이터 측정은 어떻게 볼 수 있지? 아니면 뭐 목표 달성의 역추정은 가능한지 혹은 뭐 이런 뭐 목표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데이터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가만 있을 때에도 데이터 측정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기전환 경로인데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쭉 봤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여러가지 퍼널을 통과했을 때에 대한 구매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기 인기 채널 종로라는 곳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매체 뭐 구글 애널리스트를 통해 이런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내용들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기 채널 경로냐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구글 애널리스트를 통해 구매한 사람들 중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 중에 문제 중에 재밌는 게 OX 문제도 많아요. OX로만 대답하는 거. 참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데 굳이 이제 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강 때 말씀드렸는데 세그먼트,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그먼트의 활용 방법부터 세그먼트란 무엇인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가장 좀 강력하면서도 좀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그먼트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들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그먼트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 놓기는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내가 맘대로 내 입맛대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녹여내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설명은 되게 장황하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세그먼트란 해서 이렇게 막 장황이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맘대로 입맛대로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보통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럼 저기 제가 뭐 열어놓긴 했는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네모칸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기 왼쪽 끝에. 근데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색은 문자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은 숫자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뭐 초록색 문자가 뭐냐?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이름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캠페인, 뭐 소스, 매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숫자로 표기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IMP나 뭐 CTR 아니면 뭐 CVR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그 전체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그 초록 색깔을 하나 선택해야 되고 파란 색깔도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다차원 보고서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와 숫자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내용, 여기 옆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 놨는데, 그리고 조금 위에 보면 요 라인에서 쭉 가시다 보면은 빨간 색깔로 측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보조 측정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 보조 측정 기준은 제가 UTM에서 설정한 내용들을 제가 맘대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뭐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스 매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탈률이 될 수도 있고, 신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보조 측정 기준은 어떤 보조 측정 기준을 활용하였을까?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놨는데, 보조 측정 기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값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뭐 획득을 들어가시든 뭐 전환을 들어가시든 행동을 들어가시든 보조 측정 기준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측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 노란 색깔 영역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영역에서 보조 측정 기준을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요 내용들이 계속 보여져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은 내가 그때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왔던 그 보조 측정을 해놨던 것 같은데 라고 하거나 이거는 행동으로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라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조 측정 기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행동, 뭐 행동 획득, 뭐 전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 있어요. 그냥 보조 측정 기준을 클릭해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100%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 구글 애널리틱스를 볼 때 자주 봤던 그런 카테고리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시면은 딱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활용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세그먼트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입맛대로 혹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그먼트에 포함되지 볼 수 없는 것은, 세그먼트를 통해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래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은 혹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그먼트는 워낙 영역이 많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아무래도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좀 자주 보시는 게 좋고 세그먼트도 보시다 보면 뭐 물론 활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이런 게 필요한가라는 카테고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배제하시고 저희가 좀 메인으로 봐야 될 애들로만 좀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세그먼트가 많게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용자의 측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한 15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 란도 뭐 세션 시간은 뭐 인구 통계는 오디언스 통계는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고 매체별로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는 값은 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우리의 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놨는지 뭐 이런 것들 즐겨찾기를 몇 개까지 해놨는지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뭐 언어, 나이, 지역, 뭐 성별, 뭐 즐겨찾기 추가 목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보통 어디언스를 인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이게 세그먼트 쪽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리고 변수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은 헷갈리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쭉 보시고 난 뒤에 시험을 보시면 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가산동에 사는 20대 여성 타겟 중 모바일로 GFA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의 뭐 20대 여성을 모바일로 구매한 사람들을 했을 때 세그먼트에서 측정해야 될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 측정은 이렇게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디바이스, 뭐 신규 사용자, 전환율, 이탈률 이렇게 측정을 해놨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세그먼트는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세그먼트 영역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일부러 다 배제를 했어요. 이론적인 내용은 그 뒤쪽에 구글 아카데미에 들어가시면 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암기 공부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활용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세그먼트도 만들어보고 목표값도 만들어보고 획득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만 실제로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문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꼭 시험 보시기 전에 혹은 뭐 내일 모레 시험 볼 거다 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빨리빨리 만져보시면 대부분 이제 손에만 익으면 어디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니까 꼭 요거는 한 번씩은 만져보시고 데이터 활용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GAIQ의 시험 개요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GAIQ 시험을 보시려면 구글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셔서 구글 아카데미 그 교육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교육 과정, 그러니까 초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만
그 GA IQ에 대한 시험을 응시하실 자격이 생겨요.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고요. 실제로는 뭐 그냥 그 스킬샵이라고 하는 구글 쪽에서 스킬샵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이 그냥 딱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공부하실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많이 안 돼, 문제 자체가 이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구글 아카데미, 구글 애널리틱스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요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을 모두 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GA IQ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물론 초급 과정이랑 고급 과정 둘 다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GA IQ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을 모두 이제 수료를 하시면 요거 자체에 대해서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럼 어쩌면 이제 수료증하고 그 다음에 GA IQ 자격증하고 총 3개를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신 거죠. 어차피 하실 거면. 그리고 GA IQ 시험 내용에 이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은 뭐 360도 있고 태그 매니저도 있는데 이거는 GA IQ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 요 2개만 보시고 나면 아마 요 옆에 창이 하나 더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똑같이 스킬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아카데미 쪽에 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외국인이시죠. 근데 실제로 다 외국인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다 영어로 하세요. 근데 이제 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밑에 다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번역을 되게 잘 해놔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말은 즉슨 음성이 없어도 자막만 보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PC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오며 가면 뭐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그 선택은 못 하고요. 그 이분들 돌아가면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GA IQ 시험 개요는요. 시험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봅니다. 오프라인으로 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PC에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랑 모바일 둘 다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90분. 1시간 반이죠. 그리고 그 문항수는 총 70개입니다. 70개. 그리고 사용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한글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되고 한글로도 응시가 가능하실 텐데, 가끔 페이지 잘못 들어가셔서 영어로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스킬샵이라는 거 들어갈 때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글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커트라인은 총 문항수의 이제 80% 이상 정답시. 이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그리고 OX 참 거짓으로 나온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데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그 답이 여러 개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모르고 넘어갔는데 답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은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꼭 문제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유효기간은 12개월이에요. 딴 날 기점으로 12개월입니다. 자격증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시험 응시하면 점수 결과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자격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 구글에서 지원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민간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는 날을 기점으로 이제 12개월 동안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본인의 구글 메일로 옵니다. 구글 메일로 오게 되면은 그거를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구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있잖아요. 검색하는 창 위에 뭐 세준 이렇게 돼 있어서 동그라미 돼 있고 클릭하면 뭐 애널리틱스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고 쭉 있는데
거기에 그 창이 생겨요. 자격증 란 창이 생겨요, 새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본인이 언제든지 취득하신 자격증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떨어졌다 라고 하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일단 이 시험은 무료입니다. 무료. 페이스북의 블루프린트나 아니면 검색 광고 마케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따로 있죠. 예전에는 이제 GAIQ도 비용이 있었는데 지금 비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합격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시험이 끝난 시점으로 24시간 이후에 다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24시간이면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있거든요. 좀 쉬셨다가 다시 한번 좀 GA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런 아카데미 쪽에서 확인 많이 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면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한데 실무적인 거를 좀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시면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번외 얘기긴 한데 최근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GAIQ 시험을 조금 방식을 바꾼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쩌면 편한 시점에 빨리 시험 보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GAIQ의 이제 시험 개요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은 90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모바일, PC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는 총 70개. 거기에 80% 이상으로 문제를 맞추면 이제 합격이고요. 80% 이하로 될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80%의 기준은 문제가 56개의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불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까 이거는 조금 이론적이긴 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이제 아카데미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꼭 보고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나 이런 것도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 섹션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 5개 안에 한 5개 정도의 유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개, 그러니까 초급 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챕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보통 영상은 1분에서 5분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한 섹션마다 평가 시험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니까 수료증을 주는 거겠죠. 근데 평가 시험은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에 정말 100%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가 시험을 보시는데 평가 시험도 이제 한 70%? 네, 80%였던 것 같아요. 80% 이상 평가 시험을 정답을 맞춰야만 이제 다음 섹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귀찮으시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 도움이 되시고 GAIQ 취득을 위한 좀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서 5개 유닛이 있으면 이 5개 유닛을 보고 난 뒤에 평가 시험을 봅니다. 한 15문제 정도 되고요. 이걸 통과하면 두 번째 섹션을 보겠죠. 두 번째 섹션에도 유닛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또 이 5개를 보고 나면 평가 시험이 있어요. 그걸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미 실무를 하고 할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하루 정도면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쩌면 이론적인 거라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초보자용과 고급용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비중이 5대5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고급 쪽이 훨씬 더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6대4 아니면 3대7 정도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초보자는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문제도 금방 푸실 거고. 근데 이제 고급 쪽이 약간 어렵고 좀 응용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난 뒤에 이제 또 똑같이 고급도 똑같습니다. 또 5개 정도 섹션이 있는데 이 5개 중에 1번 섹션을 봤을 때 5개 정도 유닛이 있어요. 이걸 다 보시고 평가시험 보시고 또 이게 또 두 번째 섹션 보시고 5개 보시고 평가시험 보시고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 문제인데요. 그 구글 그 GA IQ 문제는 아니고, GA IQ는 제가 이미 시험을 봐버려서 다시 문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출 문제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검색하셔서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카데미 쪽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카데미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고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올지 뭐 5문제만 나올지 15문제가 다 나올지는 섹션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정답은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좀 틀려봤는데 어디서 다시 확인해라 라고 말해줘요. 1번 섹션에서 1번 섹션 2번 유닛의 동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정답일 경우에는 그냥 정답이라고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정답일 경우에도 몇 개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정답이 몇 개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되게 재밌었던 건, 저도 시험 문제 볼 때 있었는데 그건 GA IQ 시험이었어요. 사지선다인데 4개가 다 정답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틀리면 그냥 틀린 거로 간주하더라고요. 정답이 4개면 4개를 모두 다 정답으로 해야 그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좀 어쩌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GA IQ 문제 푸실 때 확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 이상이 돼야만 1개의 평가를 통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또 다시 돌아보고 해야 돼서 막 귀찮을 수 있는데, 동영상 하단에 보면 그 말하는 스크립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출력하셔도 되고, 출력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아카데미 쪽은 이렇게 수료증을 취득하시는지는 하시기에는 별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100% 내 실력으로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초급은 금방 하시는데 고급에서 막히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글 아카데미의 초급 교육 그리고 고급 교육을 모두 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도 잘 보시고 수료하시면은 이제 GA IQ 취득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실무적인 내용들, 정말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를 같이 병합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기본 용어인데요. 좀 많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시험 보시려면 이 18개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18개는 알고 계셔야만 시험 문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세션도 있고, 뭐 사용자, 뭐 소스 매체, 뭐 방문, 전환, 세그먼트, 측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광고 시스템 내용이랑 용어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GA IQ 시험을 보시려면 이 18개 정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션은 뭔지, 순 페이지 뷰는 뭔지, 뭐 순 체류 시간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서 반드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회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 드릴게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달달달달 외웠고, 이걸 이해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셔도 일단 GI 그 문제를 푸시는 데에는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 저도 정말 뭐 용어가 많은데 정말 추려서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들은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용어를 외우시지 못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어는 꼭 알고 계시고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1개인지, 답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요거는 꼭 필요하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거나 이럴 때도 똑같이
그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 문항이 있고 이제 그 보기가 4개 있는데 4개가 다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뭐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답을 못 맞추면 그냥 틀린 거로 간주가 되니까 꼭 문제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0% 이게 이거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공부하신 대로 답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무적인 내용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0-40%? 30-40% 정도는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풀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구글 아카데미 기준으로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서 꼭 실제로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정도 혹은 30분 정도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는, 그리고 제가 앞쪽에 넣어놨던 내용들 한 번씩만 들어가셔도 그 시험 보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무리 고민 많이 하고 뭐 하고 해도 그 GA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면 목표에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했을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면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내 클라이언트 GA를 열어봤을 때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답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런 약간 상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면서 시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엔 이게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최근엔 거의 다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문제 하시고 정답하고 다음으로 누르는 게 있거든요. 다음 누르실 때 꼭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맞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치명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내용은 다 아카데미 기출문제로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아카데미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따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카데미를 굳이 안 보겠다라고 하셔도 꼭 한번 기출문제는 평가문제는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의 GA IQ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가 시험 보실 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급하게 푸시는 분들 많아요. 90분이면 근데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시고 답이 맞나 아닌가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저희가 기존 문제를 막 적어놔도 되잖아요. 어쩌면 약간 오픈본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겹치는 교집합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헷갈리는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GA를 머릿속에 그리는 걸 계속 상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아카데미나 실제 활용을 해봤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이렇게 2개의 화면이 나와요. 빨간색으로 불합격이랑 초록색으로 합격.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모두 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GA IQ 자격증이 됐든 뭐 GA 쪽이 됐든 뭐 언제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가 취득한 자격증인데요. 요거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꼭 공부하셔서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GA 교육 요거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GA 맞다 실무적으로 뭐 공부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 봤어야 될지라고 뭐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혹은 저한테 네이톤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 내용들만 봐도 충분히 자격증 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몇 개만 받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시험은 뭐 떨어지셔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상황 한번 아카데미만 해보시고 시험 계속 한번 응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따시면 너무 좋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시험 응시하셔서 자격증 모두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